네, 강지원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지원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려를 했던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저께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시장, 미 시장보다는 좀 더 약세로 마감되었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미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에 유럽 증시가 또 상승폭이 또 컸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어저께 기업 실적들이 또 어저께는 또 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독일은 0.3%, 프랑스가 0.8% 정도의 1% 미만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가장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그 기업이 비지라는 천연가스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3%의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은행주들이 이제 전일 강세에서 조금은 약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는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이틀 동안 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출발 자체는 다우지수 소폭의 강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이 되어서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약보합과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이 0.36%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양호한 그 결과 나타났던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띄었고,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피해를 복구한다는 부분에서 건설 관련 업종 역시도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 같은 이런 약간은 방어주 성격도 띄고 있고 오바마 관련주라고도 분류가 되는 이런 업종들이 좀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장 오늘 마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의 분위기도 안 좋은 것도 반영이 됐을 네. 거고, 샌디도 지나갔고, 또 지표도 안 좋았고요. 여러 가지 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좀 많이 있었나 싶지 않거든요. 좀 네. 굉장히 잘 버텨낸 결과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생각보다 미 시장이 이제 충격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도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샌디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차분한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상되었던 지표 역시도 좀 좋게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나타낼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제 반디스가 나면서 약간의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에서는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샌디 영향력에 따른 좀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좀 더 지속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엇갈려서 반영이 될까요? 종목별로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떤 강세 업종이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좀 없는 그런 박스권 양세다 보니까 이제 강세 뛰던 종목이 그 다음날 약세 뛰고 약세 뛰던 종목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구조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샌디보다는 일단 생각보다는 그렇게 피해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다시 대선 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네.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오바마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롬니 후보 간의 지지율은 굉장히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TV 토론 이후에 롬니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금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다시금 이 지지율이 좀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대선 자체가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후보가 이제 득표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인단에서 좀 높은 이제 270표라는 그 수치를 이제 채우게 될 경우 그렇게 당선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 바로 직전에 이제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것인데요. 원래 이 부분이 발표가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예정대로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실업률을 7.9%를 나타내냐 아니면 8%대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더 오바마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냐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절벽 문제인데요. 대통령 후보 대선뿐만 아니라 다시 총선도 같이 이번에 치러지게 됩니다. 상원 같은 경우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이 2년인데 이번에 다 맞물려서 총선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재정 절벽 문제를 해소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소하냐에
놓고 이야기할 때 현직 대통령 뭐 재선이 되고 그다음에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어느 당이 더 많은 다수당을 차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상원을 53석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래도 51석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현재 굉장히 큰 다수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엇갈린 상태가 된다면은 이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정협의 이슈가 어느 정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대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 의회가 이제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 동안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재정절벽 문제를 이제 얼만큼 협상을 해서 이제 타결을 시키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예상한 것은 원만한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타결을 하지 못할 경우는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재정절벽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상으로 타결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일단 당선이 되든지 간에 대선 이후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들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고용을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실업률이 이전에 줄어든 7%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기업들이 투자를 자꾸 해야지만 이 제조업에서의 일자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계속해서 재정 절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고용도 마찬가지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에 실업률 발표가 8%를 상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시장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업률이 8% 정도를 다시금 나타낸다면 시장에서 고용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빠르게 개선되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난달에 나왔던 그 7.8%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좀 믿을 수가 없다는 잡음이 상당히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또 8%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끄럽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표 중에서 가장 좀 미약한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게 고용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쪽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이제 평균 실업률이 11.6%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그나마 이제 실업률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인데 스페인과 그리스 이 두 나라가 실업률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로 인해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실업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먼저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 자체를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의 개선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좀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고용 지표들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랑 좀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제조업 지표는 좀 실망스러웠죠.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발표된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지수를 좀 선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게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내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선은 50인데 이 50을 이제 하회한 49.9로 발표가 되었고 전월이 49.7 정도였었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예상치 자체가 51 정도로 확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회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어저께 미 시장의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났고요. 오늘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지금 51.2 정도를 잡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ISM 제조업 지수도 오늘의 이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그 미국에서 온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이 제조업 지수의 여파를 좀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어저께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로 전날에는 이제 태풍 피해 때문에 개장이 되지 않았었지만 포드사도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그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 규모를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 한 200억 불에서 500억 불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가 사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그 흐름을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동부 지역에서 이제 허리케인 피해가 있다 보니까 원유 생산에 대해서 원유 생산의 차질이 빚는다는 점이 공급 우려로 이제 어저께 유가 같은 경우 반등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 외에 상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 이런 이슈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움직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좀 반등이 된 상태예요. 네. 1910선까지는 회복이 되고 약간은 좀 편안한 마음에서 또 오늘 장을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제 1900포인트를 이탈한 수준. 그러니까 이제 1900포인트 미만에서는 사실 기관 투자들이 적극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종합주가 지수를 이야기한다면은 1879간 정도는 8%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PBR도 1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수준대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기관 투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유입이 되었고 주가 자체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점은 좋지만 이들이 이제 업종별로 전략을 좀 달리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IT,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왔었던 이제 음식이라든지 통신, 의약 같은 방어주에 대해서도 역시 매수세를 계속 지속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기관들의 입장은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뚜렷하게 결과가 나온 이런 IT 섹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매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면서 방어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지속한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그저께였죠. 이제 대규모의 매수에 다시금 들어왔다가 어저께는 다시금 매도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또 반대로 시장에서 저평가 모멘텀을 확연하게 받고 있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역시 매수세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업종별 흐름이 뚜렷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10월 달은 방어주의 달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는 실적이 담보되고 있는 IT주만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업종별의 흐름을 좀 11월 달에도 좀 꾸준히 끌고 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11월 달은 상당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미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 재무장관 회담, 유럽의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망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많은 이벤트가 많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전 10월 달처럼 꾸준하게 방어주 섹터만 강세를 띠고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는 약세 띠고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결과가 중요한데 이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 결과 자체 좀 안 좋게 나타난다면 여태까지 강세됐던 방어주도 역시 하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현재는 중요한 구간이고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장중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PMI 지표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썼었는데 그 부양책을 쓴 결과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는데요. 이제 3분기에 중국에서 GDP가 바닥을 쳤다라고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오늘 발표되는 구매자 관리지수이기 때문에 예상치 현재 50.3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전략을 빨리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P 좀 묶어서 같이 한 번에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지지 라인으로서 한 1905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상단 저항 한 19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포트를 이제 끌고 가는 IT를 비롯해서 자동차 같은 저평가된 모멘텀 종목들은 그대로 끌고 가시고 단기 트레이드는 여전히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으로는 이제 오늘 SK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K케미칼 하면 대표적인 이제 화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약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K케미칼의 이제 매매 포인트는 이 주력 자회사인 SK가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린케미칼 부분 역시도 매출 및 이익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SK케미칼 같은 경우 꾸준히 상승 추세대 안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종가 67,200원 정도 자리가 오늘 매수권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추세의 중간 정도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상향 돌파한 거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자리 돌파한다면 단기적인 저항대로서 이제 72,000 정도가 이제 추세의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7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서는 추세의 하단 자리 65,2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역시도 짧은 매매에서 수익을 내보자는 전략이신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현 전문가와 함께 이슈를 꼼꼼히 짚어보고 또 우리 시장에 적용시켜서 전략을 도출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도 토마토 모닝쇼 돌아오겠습니다.